1막 내 삶은 언제나 클래식이었다. 1장 클래식이 다가왔다. 포코 아 포코. 조금씩 아주 조금씩. 나의 첫 클래식 쇼팽 빗방울 전주곡. 그는 마치 호수에 익사한 사람처럼 창백한 얼굴로 걸어왔다. 악절마다마다 무겁고 얼음과 같이 차가운 물방울이 그의 가슴 위로 떨어지는 듯했다. 조르주 상드가 빗방울 전주곡을 묘사하며 처음이라는 단어만큼 언제 들어도 설레는 단어가 또 있을까요? 처음 너를 만난 날, 처음 사랑에 빠진 순간, 처음 학교에 가던 날 등 인생의 첫 경험은 언제나 강렬하게 기억에 남아 이따금 그 모습을 드러내곤 합니다. 여러분의 첫 클래식은 어떤 곡이었나요? 아마 베토벤의 엘리제를 위하여나 슈베르트의 송어처럼 일상에서 쉽게 들을 수 있는 클래식 음악, 아니면 어릴 적 피아노 학원에서 질리도록 쳤던 체르니 연습곡, 혹은 핸들의 울게 하소서나 파엘벨의 카논처럼 영화에 삽입된 음악이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평소에는 흘려듣던 곡이 어느 순간 귀에 박혀 그날로 클래식의 바다에 빠지게 된 분도 있겠죠. 만약 아직도 빠지지 못한 분이라면 이 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처음 접한 클래식이 어떤 곡이었는지 떠올려 봅시다. 오래도록 기억에 남아 듣기만 해도 처음 그 음악을 들었던 순간으로 되돌아가는 기분을 느끼게 해주는 곡. 저에게도 그런 곡이 있습니다. 삶의 위로가 되고 전공이 되고 하다하다 유튜버까지 하게 한 곡. 아주 어릴 적의 기억이네요. 자, 저의 첫 번째 이야기, 7살이었던 그때로 떠나보겠습니다. 많은 어머니들이 뱃속의 아이를 위해 클래식 음악을 듣고는 합니다. 클래식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온 제 어머니 역시 태교만큼은 꽤나 클래식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모차르트와 쇼팽, 슈베르트 등과 같은 작곡가들의 음악을 들으며 뱃속에 있는 아이가 건강하고 감수성이 풍부하길 바라셨죠. 특히 쇼팽의 피아노 곡들을 자주 들으셨다고 하는데요. 부드럽게 흘러가는 쇼팽의 피아노 선율을 듣다 보면 마음이 편안해져 뱃속의 아이에게도 그 마음이 전해지길 바라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어머니와 함께 쇼팽의 선율 속에서 헤엄치던 아이가 어느덧 훌쩍 커서 그 이야기를 글로 적어 내려가고 있다는 것이 새삼 신기하네요. 어머니의 클래식한 태교는 제가 세상 밖으로 나온 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요즘은 찾아보기 힘들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집집마다 비디오 플레이가 있었습니다. 저희 집에 있던 비디오 플레이어는 주로 제가 보고 싶은 비디오보다 어머니가 보여주고 싶은 비디오를 재생하는 날이 훨씬 많았죠. 물론 전부 재미있는 만화의 탈을 쓴 교육용 비디오였습니다. 진짜 만화를 보려는 어린 저와 만화라고 우기는 교육용 비디오를 보여주려는 어머니 사이의 팽팽한 신경전 속에서 유일하게 타협한 비디오가 있습니다. 바로 꼬미와 하디의 음악여행이라는 비디오였는데요. 아마 저와 같은 90년대생 중에는 익숙하게 느끼는 분도 꽤 있을 겁니다. 꼬미와 하디라는 두 캐릭터가 만들어가는 여러 에피소드 사이에 유명한 클래식 음악들이 소개되는 비디오였습니다. 만화와 교육이라는 상반된 콘텐츠가 함께 있는데도 저와 어머니 모두를 만족시키는 유일한 비디오였죠.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길 제가 다른 교육용 비디오보다 유독 꼬미와 하디의 음악 여행을 볼 때 훨씬 집중해서 봤다고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어머니는 이 비디오를 자주 보여주며 클래식 음악을 들려주었습니다. 요즘 부모님들이 제 유튜브 채널의 영상을 아이들과 함께 보는 그런 느낌으로 말이죠. 그렇게 저의 첫 번째 클래식은 전혀 클래식하지 않은 모습으로 다가왔습니다. 꼬미와 하디의 음악 여행에서는 베토벤의 엘리제를 위하여, 주페의 경기병 서곡, 엘가의 이풍당당 행진곡 등 유명한 클래식 음악들이 영상과 함께 펼쳐졌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병 서곡 음악에 푸른 초원을 힘차게 내달리는 강아지의 영상이 나오는 식으로 말이죠. 사실 그 당시엔 클래식인 줄도 모르고 들었습니다. 한참이 지나고 나서야 그때 나온 음악들이 클래식이었다는 것을 알았고, 꽤나 오래전부터 클래식을 즐겨 들었다는 사실에 내심 뿌듯했더랬죠. 이 비디오에 들어있던 음악 중에서 당시 가장 좋아했고 지금까지도 제 기억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곡이 있습니다. 바로 빗방울 전주곡이라는 이름으로 유명한 쇼팽의 전주곡 중 15번 곡입니다. 낭만주의를 대표하는 작곡가이자 뛰어난 피아니스트였던 쇼팽은
특히 피아노 독주곡의 작곡에 있어 독보적입니다. 단순히 많이 작곡했을 뿐만 아니라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켰다는 의미에서 말이죠. 예를 들어 연습곡을 지칭하는 에튜드를 단순히 피아노 연습을 위한 곡이 아닌 음악적으로도 훌륭한 가치가 있는 독자적인 연주곡으로 발전시킨 작곡가가 바로 쇼팽입니다. 오늘날 피아노 전공자에게 쇼팽 에튜드는 꼭 연주해야 할 피아노 교과서로 여겨질 만큼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자리해 있죠. 전주곡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쇼팽 이전의 시대에서 전주곡의 의미는 말 그대로 어떤 곡의 도입부, 전주 역할을 하는 짧은 형식의 곡을 말합니다. 메인 요리에 앞서 등장하는 식전 요리 같은 역할이죠. 하지만 낭만주의 시대에 이르러 쇼팽을 포함한 많은 작곡가가 전주곡을 더 이상 식전 요리가 아닌 그 자체로 훌륭한 메인 메뉴가 될 수 있도록 새로운 가치를 부여했습니다. 전주곡이 하나의 독립된 음악으로 연주될 수 있도록 말이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쇼팽의 전주곡이 있었습니다. 쇼팽의 24개의 전주곡은 1835년에서 1839년 사이에 작곡된 24개의 전주곡 모음을 이야기합니다. 쇼팽은 앞선 시대를 살아간 작곡가 중 바흐를 특히 존경했는데요. 바흐의 곡들을 옮겨 적으며 작곡을 공부하고 꼭 필요한 음표만을 사용하는 바흐의 간결한 작곡법을 지향했다고 합니다. 그의 전주곡이 총 24곡으로 구성된 것 또한 바흐의 영향이었습니다. 쇼팽은 평소 무대에 오르기 전 바흐의 24개의 전주곡과 푸가 중 한 곡을 연주하며 마음을 다스렸을 정도로 이 작품을 높게 평가했는데요. 자신의 전주곡 역시 바흐가 그랬듯 12개의 장조와 12개의 단조를 모두 사용하여 작곡했습니다. 그렇게 총 24곡으로 작곡된 쇼팽의 전주곡은 곡마다 각기 다른 매력을 풍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단조 조성으로 작곡된 4번 곡의 경우 가슴이 먹먹해지는 우울감이 느껴지는 반면 B플랫 단조 조성인 16번 곡은 강렬한 도입 이후 약 1분간 거침없이 질주하며 긴박하게 흘러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렇게 24개의 전주곡을 듣다 보면 쇼팽이 각 조성을 어떻게 느끼고 있었는지 짐작해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당시 음악 평론가였던 한스 폰 뷸로는 쇼팽의 24개의 전주곡을 듣고 각 곡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잘 나타내주는 제목을 붙여주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4번 곡과 16번 곡에는 각각 질식과 지옥이라는 제목을 붙였고 가장 유명한 15번 곡에는 빗방울이라는 제목을 붙여주었죠. 맞습니다. 빗방울 전주곡이라는 이름은 이렇게 탄생했습니다. 빗방울 전주곡은 총 24개의 전주곡에서 연주 시간이 가장 긴 곡 중 하나입니다. 길어봐야 6분을 채 넘지 않는 곡이지만 짧게는 1분 이내, 보통 2, 3분 길이의 곡들이 대부분인 쇼팽의 전주곡 중에서는 다분히 긴 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스 폰 뷸로가 이 곡에 빗방울이라는 제목을 붙인 이유는 곡을 들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곡 전반에 걸쳐 왼손이 규칙적으로 한 개의 음을 연주하는데 이 소리가 빗방울이 떨어지는 소리와 꼭 닮아 있습니다. 이 규칙적인 빗방울 소리 위에서 오른손의 멜로디는 마치 구슬픈 노래를 부르는 듯 흘러가며 우리의 마음을 촉촉하게 적십니다. 여리게 시작된 빗방울이지만 이내 더욱 짙은 먹구름이 몰려오며 천둥번개와 함께 굵은 빗줄기가 쏟아집니다. C샵으로 조성이 변하며 긴 호흡으로 크레센도 되는 이 부분을 듣고 있으면 저의 감정도 격양되는 느낌이 드는데요. 곡의 초반부와 반대로 오른손이 반복되는 빗방울 소리를 연주하고 왼손이 건반을 강하게 누르며 묵직한 분위기를 효과적으로 표현해줍니다. 한바탕 마음을 요동치게 만든 천둥 번개와 굵은 빗줄기도 이내 잠잠해지고 곡은 다시 도입부의 여린 분위기로 돌아갑니다. 마치 끝날 듯 끝나지 않은 빗줄기 소리에 사랑하는 이가 우산을 잘 챙겼을까? 혹여 사고가 난 것은 아닐까 걱정하는 마음처럼 곡은 먹먹하게 마무리됩니다. 실제 쇼팽은 이 곡을 비가 오는 날, 연인을 걱정하며 작곡했다고 합니다. 평소 건강이 좋지 않았던 쇼팽은 기침 증상이 심해지자 조르주 상도와 함께 스페인의 마요르카 섬으로 요양을 떠납니다. 기침의 원인은 다름 아닌 결핵이었고 이 소문을 들은 마요르카 사람들은 쇼팽을 숙소에서 내쫓는 등 그를 반기지 않았습니다. 쇼팽과 조르주 상드는 결국 섬 외곽의 작은 마을인 발데모사의 한 수도원에 거처를 마련했는데요.
아픈 몸에 마을에서 쫓겨나며 마음까지 지쳤던 쇼팽은 이곳에서 조르주 상드에게 의지하며 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상드는 쇼팽을 홀로 남겨두고 외출을 하게 됩니다. 마침 이날은 비가 내리던 날이었는데요. 그녀가 나갈 때만 해도 가늘던 빗방울이 시간이 지날수록 굵어지는 것을 보고 쇼팽은 문득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상드가 돌아오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홀로 이곳에 남게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과 함께 빗방울을 모티브로 자신의 감정을 곡으로 써내려가기 시작했죠. 전주곡의 15번 곡인 빗방울 전주곡은 이렇게 쇼팽이 가장 지쳐있던 시기, 연인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작곡되었습니다. 사실 빗방울 전주곡을 들어보면 어린아이가 좋아하기에는 너무 담담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좀 우울하게 느껴지기도 하죠. 그런데도 저는 어린 시절 비디오 속 많은 클래식 음악 중 이 곡을 가장 좋아했습니다. 노래하듯 흘러가는 쇼팽의 피아노 선율을 들으며 어머니의 뱃속 같은 편안함이 느껴졌던 걸까요? 지금도 추적추적 비가 오는 날이면 가장 먼저 이 곡이 생각납니다. 이 곡이 흘러나오던 거실, 옆에 앉아 함께 비디오를 보던 동생, 부엌에서 식사를 준비하던 어머니. 듣고 싶은 곡을 언제든지 들을 수 있는 지금, 힘든 투쟁 끝에 원하는 비디오를 볼 수 있던 그때가 문득 그리워집니다.